이번에는 이번 주 증시의 주요 일정들 그리고 변수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우리투자증권 투자컨설팅부 과장 정래한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증시 키워드로 원전, 관세,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오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르네상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토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에 나온 뉴스죠. 네. 미국 시간으로는 그 전날 금요일이었는데요. 이제 미국 장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총 5가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당일날 미국 증시에서는 우라늄 채굴,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된 주가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라늄 채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라늄 에너지가 23%, 에너지 풀즈가 1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예. 또 소형 모듈 원자로 대표 기업인 오클로가 25%, 그리고 나노누클리어 에너지도 29%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을 조금 사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트럼프가 원하는 이 원전과 관련된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이 어느 쪽으로 이어질지를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5가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4가지가 원전과 관련된 좀 직접적인 행정명령이면 예. 한 가지는 과학기술의 이제 최고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예. 행정명령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전 역시 과학기술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원전을 포함해서 AI라든가 아니면 제약과 관련돼서 미국의 어떤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면서 또 이전 정부를 좀 비판하는 용도로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4가지 원전과 조금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명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력 산업의 기반을 활성화하자라는 행정명령입니다. 예. 트럼프는 국방부, 에너지부, 교통부, 예산관리국 등의 이제 국장에게 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핵 연료의 조달부터 시작해서 원자로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나중에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이르기까지 원자력 산업의 기반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과 제도를 수립해서 오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정비를 해라. 지금 있는 제도도 정비를 해라라고 하면서 규제를 완화해라라는 그렇죠. 이제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행정명령은 이 에너지부에서 원자로를 실험하는 그 과정에 대한 개혁을 해라라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첨단 원자로의 이제 정의를 좀 내렸는데요. 마이크로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들어봤던 SMR이 되겠고요. 예. 그 외에도 3세대 플러스나 4세대 모듈도 이제 포함을 해서 첨단 원자로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 첨단 원자로의 승인과 배치를 신속화하기 위해서 실험 프로세스 자체를 개혁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또 명령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2026년 7월 4일까지 첨단 원자로 3기 이상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죠. 아예 해라라고 함으로써 조금 구체적인 시한과 이제 개수까지 정해준 셈인데요. 또 세 번째로도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행정명령이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라고 하는데요. 이 NRC에 대해서 개혁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미국이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 재차 자리매김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고요. 이를 위해서 이 NRC로 하여금 앞으로 이 원자로의 인허가를 해주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안전, 건강, 환경을 고려했다라면 그 외에 이 원자력, 핵 에너지의 가용성이 증가하고 혁신을 함으로 인해서 이 미국의 경제 그리고 국가 안보상의 이점까지 고려해라.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점을 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안전, 건강, 환경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그렇죠. 된다 하더라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자체만으로 이미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그렇네요. 구체화된 셈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행정명령에는 25년 이내에
핵 에너지 생산량을 기존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한 이 NRC가 받고 있던 비판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잘 안 해주기도 하지만 해주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청일로부터 이 인허가 마감일을 정해서 이 안에 해결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규 원자로는 18개월, 그리고 두 번째 기존 원자로는 12개월 이내에 정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첨단 원자로 기술 배치라는 행정명령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살펴본 행정명령들이 조금씩 기반에서부터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첨단 원자로가 꼭 필요한 부분 2가지를 정해서 더 구체화한 행정명령입니다. 예. 첫 번째 국방,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국방과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첨단 원자로를 신속하게 배치하고 운영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행정명령이고요. 예. 실제로 관련 부처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부지 선정을 해서 오고 또 핵 연료 수급에 대한 분석도 해서 와라. 그리고 240일 이내에는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오라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목표가 이 행정명령에 있는데요. 네. 미국이 이렇게 된다면 이 원자력 기술에서 조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수출을 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원자력 기술 수출에 촉진을 하자라는 행정명령이고요. 이를 위해서 또 역시나 관련 부처로 하여금 이번 제120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최소 20개의 신규 평화적 핵 협력 협정을 추진해라라는 얘긴데요. 예. 20기의 원자로를 해외에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와라라는 셈이고요. 참고로 이번 120대 의회 임기 만료는 29년 1월 3일입니다. 4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그렇죠. 이것을 해라라는 얘기고요. 또 다시 얘기하면 지금 미국이 세계 각국과 무역 협상을 하고 있죠. 이것이 또 그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면 미국의 원전 기술을 수입해 오겠다라는 예.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럴 셈입니다. 수 있겠네요.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원전의 진심이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분석들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살펴볼 두 번째 주요 변수로 저희가 관세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유럽을 겨냥하면서 50%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창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잘 반등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여기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모두의 기대가 이제는 잘 풀리나 보다 할 때 트럼프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이 그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EU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23일 날 자신의 SNS에 EU와 지금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럴 거면 오는 6월 1일부터 EU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나는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EU는 참고로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각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죠. 네. 당시에 20%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국가이고요. 또 현재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되고 있죠. 90일 그렇죠. 동안. 지금은 실제로는 10%를 적용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참고로 이제 중국도 이제 관세를 유예를 받고 일부는 취소가 되면서 54%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EU가 50%다라고 한다면 중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EU를 조금 적대국으로 그렇죠. 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셈이고요. 또한 이에 대해서는 미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 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EU와 미국 간의 무역은 좀 독보적이고 이렇게 위협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날 장중에 관련해서 이제 미국 증시 낙폭은 조금 이후에 축소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가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은 실제 50%를 매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전략이다, 협상 전략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트럼프가 본인 스스로 기자가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EU가 통상 관계에서 미국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는 이 무역 협상이 잘 진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는 방식으로 게임을 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언급을 함으로써 예. 이런 이제 50%가 사실은 이제 관세 압박이다, 이제 협상을 위한 압박이다라고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이 깊은 또 얘기가 나왔죠. 바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25% 관세를 그렇죠. 매기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트럼프가 SNS에 애플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다라고 네. 한다면 25%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원자력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네. 대한 서명이 있었죠. 그 서명이 있고 나서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들과의 문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방금 그 SNS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올린 글이 네. 애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네. 하면서 구체적으로 삼성과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갑자기 불똥이 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주목을 해볼 부분은 굳이 트럼프가 또 삼성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EU에 대한 50% 관세에 대해서 이게 네. 트럼프의 어떤 협상에 대한 전략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는 본인이 사업을 하던 시절 그리고 일기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예. 본인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지위를 가져가고자 할 때 조금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보면 과도한 수준의 어떤 경고를 보냄으로써 좀 좋은 지위를 가져가는 것이 좀 습관 같은 전략인데요. 네.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간에도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에 대해서도 이런 압박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한국 정부를 또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23일 미국 증시에서는 이런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고조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랬었죠. 네, 6월 1일 EU에 대한 50% 관세 예고일 전에 아마 그러면 이제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진전이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이번에 높아진 불확실성이 다시 완화가 되면서 또 한 번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계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거의 뭐 무한 굴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면은 증시가 빠지고 또 약간 뭐 잠재워 주면은 다시 오르고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로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 일정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뭐 FOMC 의사록도 있고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 주실까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은 사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 시간 오전 3시에 미국 FOMC의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죠. 이 회의록 공개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냐면 이미 5월에 이제 금리는 동결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이 회의록을 통해서 연준 FOMC 위원들이 얼마나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좋게 또는 나쁘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번 금리 결정에 대해서 몇 명의 위원들이 찬성을 하고 반대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모두 이 회의록을 통해서 공개가 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오전 6시에 미국의 엔비디아가 26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AI 수출을 다시 한번 금지를 했었죠. 그렇죠. 그 영향이 반영되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 혹은 네. 생각보다 적게 입었는가가 시장의 관심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상 엔비디아의 이번에 발표될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3% 증가한 431억 2천만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EPS는 다만 이익률이 조금 줄어들면서 전분기와 같은 0.8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 10시에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될 전망이고요.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금리 결정에 대한 결정을 저희가 아마 네. 보도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시장에서는 사실 대부분 거의 이제 10명 중에 9명, 10명이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금리 인하를 네. 전망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번에 5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증시가 얻을 수 있는 힌트까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힌트를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저희가 앞에서 쭉 글로벌 이제 가이드 뉴스 플로우를 살펴봤지만 주말에 나온 뉴스 별로 좋지 않고요. 또 중요한 이벤트는 목요일에 몰려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월요일부터 주 중반까지는 사실 이제 특별한 상승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이제 관망세 아니면 이제 경계 아마 좀 하방 압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또 하나의 이제 호재는 하나는 있었죠. 바로 원자력에 대한 이제 지원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주가들은 좀 우리나라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관전 포인트들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나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